정도 치면은 학교 알림이 나오고 유치원도 유치원 알림이 들어가면 거기에 예사부에서 뭐 업무 추진도 뭐 등등이 다 나옵니다. 공식? 어디 사이트요? 학교 알림? 네, 학교 알림, 유치원 알림, 뭐 이런 거에 다 나오거든요. 교육청 홈페이지는 없는데? 네, 교육청 홈페이지 말고 전국의 학교를 다 볼 수 있어요. 교장 선생님 이하 선생님들이 정말로 핵심적인 그런 열정과 열의와 마인드를 갖고 철학을 갖고 하면 예산 좀 부족해도 합니다. 우리 환경이 좋아서 공부를 꼭 잘한 건 아니잖아요. 참 옛날 얘기 할지도 모르겠으나 요즘에는 환경이 너무 좋아서 공부 못하기가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런데도 이 아이들 교육시키는데 쉽지 않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선생님들이 마인드가 핵심적인 것이 더 우선이 돼야 되고, 그것이 우선이면서 예산이 따라줬으면 좋겠다는 그 효율성을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제 국장님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해오던 것을 성과를 어느 정도 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거는 계속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결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것을 중단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그런데 그래서 그 뜻 절반, 우리 의원들이 체감하고 있는 것 절반 해서 100% 지원을 하기는 좀 어렵고, 여기서 삭감을 다소는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장에 좀 느낌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예, 지금 여경원 협동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저희가 깊이 성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신규 교사를 뽑아서 신규 교사 직무 연수를 할 때도 이 경기 혁신 교육에 대한 마인드 변화를 위한 그런 게 교육 과정에 다 포함이 되고, 금년부터는 더 좀 그런 과정들이 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런 좋으신 의견 지적해 주신 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어서 또 나름대로 더 개선책을 강구를 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예산들이 가능하면 저희가 원하는 대로 좀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력하게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없어서 못 온다는 그런 생각을 좀 떨치시고요. 예, 당연히 그러신 말씀입니다. 네, 목적을 이루면 되는 거니까. 네, 어떤 정책이 꼭 돈으로 해서만 추진이 된다고 그럼요. 하는 그런 생각은 네, 공감하고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저희가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하는 학교는 좀 더 주자고요. 예, 알겠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이 확실하게 공평성을 더 형평성을 갖도록 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이 정도 하시죠. 예. 아니 그래 이제 그 아까 안에 들어가셔서 얘기를 하셨다고 하니까 나도 이제 뭐 무리하게 내 예산이라고 그렇게 무슨 쪽지 예산 챙긴 것도 아니고, 난 절대 명분이 없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고 예산이 크고 적은 것을 노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기는 내가 들어보고 나름대로 또, 왜냐면 지역 주민들한테 얘기를 또 해줘야 되니까. 그게 우리가 복합지원청 예를 들어서 그 예산을 아예 처음부터 n분의 1로 나누는 예산을 없애버리고 안 하고 그냥 그 학급 수나 학생 수나 또 지역 무슨 주민들 시민 숫자나 이런 숫자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해줬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공교롭게도 지원청 25개 지원청에 적든 크든 n분의 1로 줘본다는 게 자체가 그부터가 불합리한 거야. 그다음 그게 무슨 그 법이라도 그렇게 하라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까? 그 복합 지원청이 된 거는 이제 지리적인 요인, 그게 단순히 인구의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을 소규모 예산 4억 5천짜리가 n분의 1로 25개 구청만 딱 그렇게 4억 5천씩 전부 다 크든 적든 간에 주라는 그 의무적인 법적 규정이 있냐고요. 아니 그런 거야. 없으면은 그렇게 왜 하냐고. 예산을 차라리 학교 수나 학급 수나 또는 학생 수에 의해서 공정하게 나눠줘 뿌는 이런 말 안 나오잖아요. 근데 교육청별로 나눠줘 뿌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 그런 법적 규정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학생 수나 학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는 분야가 있는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아마 이거는 이제 환경 개선이나 이런 거니까
어쨌든 그 총액이 한정이 애초에 그러니까 이 파이 크기가 한정이 돼 있고 이것을 나누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나름대로 이제 합리성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합리성이 있냐 이 말이죠. 그냥 그 합리성이 사실 어느 지역에는 좀 불합리하고 수용하기 어려운 이런 건데 거기가 기준의 배분의 기준을 뭐 계속 합리적으로 끊임없이 변화에 따라서 사실 광주 하남 같은 경우는 한동안은 광주나 하남이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닌데 지금 두 도시 다 똑똑하게 지금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되게 매우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게 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다고 뭐 성장하는 데가 있고 아니면 이제 오히려 또 인구가 줄어나고 이런 데가 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저희가 이 기준을 또 바꾸는 시간이 걸리니까 그 지금 제기하신 그런 합리적 변화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건 그거대로 고민을 하고요. 아니 그래서 안 하는 건 아닌데 그 복합교육지원청으로 이렇게 하면 동두천 예를 들어서 뭐 연세라든가 이게 규모하고 상관없이 또 이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광주 하남이 상당히 최근 들어서 이제 워낙 팽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수요를 못 따라가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다시 말씀드리자면 연천이나 양평이나 이런 저 도시 농촌 지역의 지원청들은 규모가 적잖아요. 인구도 적고 거기도 4억 5천 예를 들자면 그 다음에 성남이나 수원이나 이렇게 큰 도시 지원청도 4억 5천 그죠? 예. 그렇게 그거 공정한 배분인가요? 그렇게 예산 주는 게 공정한 거냐고. 똑같은 이제 사실 그렇게 문제적이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경기도 교육청하고 나머지 16개 시도 교육청의 그 문제하고 비슷한 이제 사안인데요. 그 문제하고 뭐가 똑같죠?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가 규모가 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남이라든가 전남교육청이라든가 경북교육청 뭐 이런 데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이 규모가 큰 거에 비해서 저희가 받는 불이익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근데 그거는 법적 사항이니까 그래서 이건 법적 사항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법적 사항은 아니지만 네. 그 지원청이 유지가 되고 행정기관이나 이런 그 뭐라 그럴까 교육적인 수요에 대한 배려 같은 게 존재하기 때문에요. 그걸 단순히 그러니까 그거에 배려된다고 하면은 맞서 그 충분히 공감을 하고 이해를 하는데 네. 단순히 학생 수나 규모만이 아니고 어쨌든 소규모 교육 지원청들도 네. 나름대로의 그 교육적인 배려라고 하는가 뭐 네. 약간의 어떤 원격지 지금 뭐 포천도 계시고 하지만 그거잖아요, 균형 발전. 글쎄 그런 원리들이 아니 그러니까 그 학생 수만이 모든 그 평가이 예산 배분의 기준이 되기 어려운 면이 현실적으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그렇다면 오케이 그거 인정할게요. 그렇다면 광주 하남은 지원청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없음으로써 손해를 본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할 거예요? 사실은 독립을 해서 이렇게 분리되고 고유의 대우를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간이 이게 딱 저희가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고 하루 아침에 되게 어려운 거기 때문에 기민하게 좀 해주셔야죠,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노력들은 교육감님 계속 강조도 하시고 그 끊임없이 저기 중앙에다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아들이 큰아들 작은아들이 있어요. 둘 다 장가를 갔어. 처자식이 다 있어. 큰아들은 집이 있으니까 너는 애기 교육비도 주고 애기 밥값도 준다. 너는 집이 없으니까 밥값도 못 주고 교육비도 못 준다. 말이 됩니까? 집이 없는 것도 억울한데 밥값도 안 주고 교육비도 안 주면 말이 되냐고요. 아니 분구를 해줘야 되는데 분구를 못 해줘서 미안해서 더 줘야지 예산을. 교육장 회의 때 교육장님께서도 교육감님께 그 말씀을 지난 여름에도 현장에 제가 그때 배석을 했을 때도 그와 비슷한 되게 그로 인해서 규모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광주 하남이 받는 상대적인 불이익으로 인해서 광주 하남 지역의 학생들이 받는 불이익과 이걸 좀 보정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고 되게 교육감님 공감을 하신 거고요. 하여튼 뭐 이게 어떻게 아니 그래서 요 예산을 네. 강조 하나만 해달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제 그리고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를 법적인 의무사항도 아니야. 뭔 얘기냐면은
교육청 25개 지원청을 n분의 1로 무조건 똑같이 나눠주라는 그 법적 의무 조항이 있으면 내가 그나마 이해를 하겠어요. 그걸 그 합리적으로 보정할 그 한번 저희가 살펴서요. 의원님께서 동의하고 납득하실 수 있도록 좀 조정을 조속히 하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 6개 복합지원청은 뭐 이렇게 하기에는 다 규모나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요. 다른 뭐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내가 지금 공교롭게 강조하는 지원청 그 출신이라 네. 그쪽 지역구를 둔 의원이라 꼭 우리 지역에 대해서 내가 무슨 대변인 것 같아서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내가 스스로를 챙긴 것 같아서 조금 아니, 뭐, 그렇긴 한데 예.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예. 명분이 안 맞으면 단돈 1,000원도 제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명분이 이거는 안 되는 걸 자꾸 왜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예산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거 세워주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좋은 선례 이번 기회에 이런 선례를 남겨가지고 앞으로도 그런 불이익을 안 받게 해줘야 딱 돼야 그렇게 해줘야 될 입장에서 왜 고집을 부르시고 그걸 안 된다고 하고 있는지 나는 좀 이해를 내가 스스로 내 스스로 설득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를 설득을 시킬 정도의 어떤 그 법적 사항이라든가 그 어떤 명분이 맞으면 쟤도 지역구에 가서 떳떳하게 그렇단다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아 참 이거 예당초에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왜 세우냐고요. 차라리 이렇게 세우지 말고 그 학생 숫자나 학급 수나 그렇게 세우고 그 다음에 저 농어촌을 도와주려면 그건 별도로 세우세요. 그건 명분에 맞게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불만이 없잖아. 안 그래요? 아니, 뭐 때문에 이렇게 자꾸 이게 그 억울한 사람이 나오게 만드냐고. 아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는 지금까지 뭐 관례적인 것도 있지만 잘못된 관리를 고쳐야지. 기본적으로 필요한 소요 그런 환경 개선에 대한 소요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건 또 다른 항목으로 아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보정이 필요하고 어떤 그 비율적인 학생 수나 학교 규모에 따른 비율적인 예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항목들이. 그러니까 그거에서 요거는 불이익을 상쇄받도록 노력을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요거는 디테일하게 어디 뭐 조사를 해가지고 여기는 좀 요 정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 것도 아니고 그냥 관례적으로 그냥 일개청에 하나씩 이건 정해서 줘버린 거잖아요. 뭐 그 청이 요만큼 돈이 필요해서 준 것도 아니고 농어촌을 살리자고 해서 이전을 준 것도 아니고 아무 명분이 없어요. 기준이 없어요. 설립돼서 운영이 되고 거기에 따른 그 소속된 학교들이 있고 여기에 기본적으로 소문내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사실 매번 차등화 이렇게 하는 것도 합리적 의지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지금 일률적인 배분이 잘 됐다는 건 아닌데요. 과연 그러면 어떤 모두가 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특히 어떤 그 황금률이라는 게 있는가라고 하면 쉽지가 않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납득이 가능한 의원님이나 지역의 그 학부모들이 납득 가능한 쪽으로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거 되게 좀 간단한 건데. 네. 간단해요. 이게 그 규모와 그 적정 수대로 배분을 해주고 부족분의 보정은 균형 발전을 하면 돼요. 그럼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본 액수 더하기 뭐 학생 수 대비 뭐 이런 말로 저희도 그런 고민을 사실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부족한 지역을 보정해주는 방식으로 하면 돼요. 그럼요. 이거는 어디다가 내놓고 얘기해도 참 정말 저 행정 편의주의야. 뭐 그렇게 네. 치면 사실 뭐 제가 봐도 그런 면이 어느 정도 있는 거고. 아, 그거 진짜 인정해야 된다. 하고 네, 그게 이제 어떤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그 지적하신 현실들을 반영하는 상식이나 이런 게 글쎄 이게 뭐 아니 그거 인정하시고 수정을 하시라니까요. 하시고 만약에 안 그러시면 저희가 본청에서 내 5분 발언해가지고 정말 이거 그거 이슈화 시킬 거예요. 왜냐면 6개 저 복합지원청이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아니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일 문제심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이 이재동 교육감님이시고요. 아 그러면서 예산까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말이 안 되지. 해결할 방법을 끊임없이 오히려 그런 쪽 예산을 더 주면서 달래야지. 참, 안 그래요? 그러니까 방법도 잘못됐고 원칙도 잘못됐고 그래. 일단 저희는 전체 파일을 키워서 이제 경기도 교육청이 받는 불이익을 해소하는 게 1차적으로 저희가 정책적인 목표고 아직도 그 정리가 내부에서 발생하는 지역적인 격차를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그 저기를 개선할 방법을 찍겠습니다. 예. 네? 하여튼 제가 예, 그 뭐- 제도적이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뭐 어거지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저 소위에 들어와가지고 뭐 내가 스스로 섭섭하다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섭섭한 것은 내 개인적인 감정이 있으면 섭섭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 저 교육청에서도 공정과 정의를 주장하는 입장에서 우리 서로 한번 이걸 확인을 해보자는 저는 그 장이 필요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것을 인정을 나는 하시고 하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할게요. 그리고 수정하시는 걸로 다음에는. 예, 노력해서 네. 그 저기 생각하시는 그런 결과를 개선의 방향을 찾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부탁 좀 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